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고요. 12번째 벌써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표준품샘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도 해주셔야죠. 저는 여기 화면에 다 써 있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예.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기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설 일부 들어갔는데, 네. 역시나 가설에서 많이 어려웠어요. 가설 부분은 항상 어떤 공종이든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예. 표준품셈이라는 거는 적용 기준부터 가설, 철콘, 토공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건축도 있지만 토목, 그 다음에 기계,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설, 그 다음에 철콘까지는 공통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그 공종별로 해당 부분이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이제 건축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콘 부분을 할 거고 타 분야이신 분들도 방송을 보시다 보면 표준품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투기들이 좀 날아다니고 있어서 조금 이제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표준품셈을 하는 이유가 있죠. 원래는 엑스코스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왜 표준품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엑스코스 자체가 다 폼셈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폼목을 응용하려면 폼셈을 좀 이해하고 가는 게 낫겠죠. 폼셈을 공부한다는 거는 전체를 다 안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한 거고, 응용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응용한다는 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품셈만 하는 건 아니고 엑스코스트를 병행하면서 네. 품셈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엑스코스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같이 이제 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 엑스코스트 사용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익숙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표준품셈 교육으로 바꾼 큰 이유가 있었죠. 7월 말에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엑스코스트 신버전 계속 지금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보다 훨씬 더 편하니까, 네.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밴드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네. 두 번 또 반복하기도 그러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까지 엑스코스트 예. 9버전을 갖고 예. 벌써 9버전이 됐습니다. 9버전을 갖고 예. 사용 설명을 이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예. 설명하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신버전이 예. 이제 7월 말 정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9버전을 갖고 한 번 더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엑스코스트라는 내역 프로그램은 1위 대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차라리 표준품셈을 스터디하는 시간으로 갖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품셈 해설하는 시간으로 예.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7월 말 정도까지 예. 신버전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표준품셈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앞으로 3번 정도 예. 더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표준품셈을 전체는 다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상. 그때 앞 전 부분만 좀 볼지 알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스스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방법을 알면 네, 나머지는 방법만 다 알면 되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표준품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엑스코스트를 일부 만지면서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 표준품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공정에 들어가나요? 오늘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존에 가설 약간 정리 안 된 것들하고 오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1시간에 철근 콘크리트 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시까지 예. 6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를 폼샘 책을 한번 열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건데,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가설공사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 장비 조립 뭐 이런 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폼샘책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장비가 빠져 있어요. 장비 소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미를 해서 넣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뚝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제가 토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폼샘 책에는 정리가 돼 있어요. 폼샘 전체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솔료 자재들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부수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가미를 해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입 자재를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시공비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게 PDF 파일이죠? 네, PDF 파일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요? 엑스코스트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예. 엑스코스트 홈페이지 자료실에 예. 표준품샘 2020년도 예.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가장 그 주 자재가 콘크리트하고 거푸집하고 철근이잖아요. 이 부분이 주류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레드 믹스 콘크리트 타설. 이 품종이 바뀌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전에는 200m 기준으로 보통 돼 있었는데 지금 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품종이 회로 바뀌면서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 품샘을 그대로 쓰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뀐 거를 200m로 조정해가지고 쓰신 분도 있고요. 또 그냥 회 그대로 쓰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인력. 그러니까 레미콘을 타설할 때 사람이 직접 타설하는 거잖아요. 레드 믹스트는 미리 비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미콘을 이용해서 인력이 사람이 직접 타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공하고 그 다음에 이 뭐죠? 보통 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모근일 때와 철근일 때와 소형 구조물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형 구조물 같은 경우 타설할 때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소형 구조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품샘 책에 엑스코스트 안에 어느 자원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장비 타설 같은 경우는 자, 장비를 이용해서 타설하는데 그 장비는 뭐냐면 굴삭기예요. 굴삭기로 이렇게 해서 백호, 쉽게 얘기하면 백호로. 백호죠. 네. 백호로 타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타설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타설하는 기준을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인력 운반, 그러니까 장비요. 우리 그 리어커 선수래라고 표현되죠. 네, 리어커를 운반해서 시공하는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장비 타설은 믹서 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타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미콘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직접 이렇게 옛날에 슈트 타설하겠나요? 레미콘 슈트에서 바로 타설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설하면은 작업이 좀 수월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은 리어커로 이렇게 운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호가 있다 그러면 백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타설하는 어떤 인력 방식의 타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장비 타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이제 펌프카를 생각을 하는데 펌프카는 그게 아니고 예. 백호 장비 타설이라고 예. 생각을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생은 양생 방법 및 시간을 고려해서 별도 계산한다 되어 있어요. 양생은 별도로 계산이니까 우리가 보통 양생을 하게 되면 뭐 요즘에는 또 신공부도 많이 나오겠지만 기존의 방식은 뭐 살수라든가 뭐 이렇게 거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보양을 했잖아요. 근데 양생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솔료도 지금 적용하라고 그랬죠. 레미콘 타설대 들어갈 때는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품셈에 한번 볼까요? 품셈에 보면 엑스코스트를 보시면 자원에 들어가셔서 좀 화면이 기존과하고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버는 방법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공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공통으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미콘 타설은 다 해당되거든요. 토목 건축 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도 있고 기계 쪽도 있고요. 예, 공통이 다 전부 다 넣었어요.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가지고요. 자, 이름도 그냥 레드 미스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레미콘이라고 했습니다. 레드 미스트가 레미콘이니까. 네. 그래서 레미콘에 무군에 들어가시면 이제 자, 무군에 들어가시면 자, 폼수가 지금 무군 구조물이죠. 인력 이때 0.12, 0.15로 돼 있죠. 지금 폼수가 0.12, 0.15 보통 인무가 0.15인이에요. 그리고 공구솔료는 지금 2%로 돼 있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무군일 때 0.12인이고 보통 인무일 때 0.15인이에요. 똑같네요, 그 수치가. 그렇죠? 근데 좀 철근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아,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아, 레미콘 자재만 빠져 있는 건데 레미콘은 따로 계산해 주는데 그렇죠. 레미콘 할증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인데 이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묵은용은 할증이 좀 가산된다는 거죠. 네. 3에서 5%까지만 가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료를 별도로 계산해 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타설에 관련된 것만 예. 해당되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현장 비빔 타설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레미콘 차가 안 와요. 현장에서 비벼야 되는 거죠. 아, 이건 레미콘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갈하고 모래하고 시멘트랑 현장에서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레미콘이잖아요. 콘크리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물을 부어서 배합하는 방식이잖아요. 아까 거는 차가 와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버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라는 게 기계 비비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썼던 작은 장비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비비는 우리 뭐라 하죠? 포터블 장비. 네, 장비 있어요. 돌아가는 거, 돌리는 거. 저도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것도 있어요. 이제 아예 그냥 우리 뭐라 하죠? 아, 큰 공사할 때. 예.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이제 플랜트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접 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본품은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운반, 타설, 다지 및 양생을 모두 포함한다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소형 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 소량이라는 건 어느 의미냐 이라고 되어 있죠. 12방미터 미만이라는 거죠. 내외니까 약간 넘은 것도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인력일 때는 3 입방미터 내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소형의 정의를 안 내려놓으면 서로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예. 기계나 전기 쪽에 예. 밑에 하부 구조물 조그마한 거 기초 그렇죠. 친다든지 예, 예. 조경에서도 어떤 조경 시설물의 하부에 그렇죠. 기둥 밑에 이제 기초 조그맣게 예. 치는 거 예. 그런 경우에 요게 좀 많이 쓰일 수 있겠네요. 소형 구조물. 그렇죠. 그리고 내면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 못 예, 들어가는 차가 경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은 직접 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산꼭대기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네. 방식으로 하고 이제 물이 문제잖아요. 물. 그래서 콘크리트 용수는 현장에서 직접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반비를 별도로 계산한다. 온반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살수차에 대한 탱크차 있잖아요. 그걸 운반해서 물을 공급을 하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특수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축에서 말하는 환경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목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소량 구조물 공사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공사 하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나오죠. 펌프차가 나오죠. 제일 많이 타설하는 방법이죠. 이제 콘크리트 펌프차, 펌프차로 뭐 펌프카 뭐 그렇게 부르고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펌프차 타설이 돼 있는데 본품은 단위가 지금 100입방미터죠. 예, 100입방미터 돼 있고요. 본품은 콘크리트 펌프차를 활용해서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랄까요? 펌프차 타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표면 마무리 이 부분은 표면 마무리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이제 이게 미장공이 이제 뭐냐면 우리 뭐라고? 판판하게 해주는 그 작업인가요? 제가 그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죠? 평활도? 나라시 아니야? 나라시. 네, 평활도 작업. 네, 나라시죠. 평탄 작업인가? 네, 평탄 작업. 네. 그래서 이게 본품은 콘크리트 타설로 세옥선을 이용해서 마감하는 기준인데 이게 아직까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평한 정도가 완전 미장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좀 거칠더라도 그 정도 작업의 마무리인지는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건 애매하네요. 예. 저거는 아마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100제곱미터면 100으로 나누면 0.0034가 되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단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미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단가라고 본다는 거죠. 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타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일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평탄 작업 용도의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긴 하신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비콘 관련된 것들은 여기 이제 품들이 나왔고 편성들이 나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기계 타설이로 가면서 이 산근이 나와버린 거죠. 산근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인력품에 이제 10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 20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4% 이런 식으로 품수가 조정이 되죠. 인력품의 품수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상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수식을 만들어진 게 레미콘 타설, 펌프차 타설 여기죠. 그래서 이거는 인력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인력 크게 해볼까요? 예. 자, 인력 편성이라고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근데 1회당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회 기준이 100입방미터일 때는 진동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 두 개 구분해 놨어요.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경우고요. 그래서 1회 타설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놔 버렸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놓고요. 자, 이게 타설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
타설에 대한 비용은 어디 있냐면은 단가 산출에 있어요. 단가 산출에. 단가 산출에 가시면 아까는 인력 편성만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인력 편성을 이용해서 자 단가 산출로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당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아까 인력 편성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들어가겠죠. 아, 여기서 이제 산근이 나오는군요. 예. 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기 가시면 이렇게 익방메타로 환산을 했어요. 자 지금 익방메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거기는 회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데가 안에 가시면 회가 있어요. 근데 0.0067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봤던 그거죠. 예. 네. 그거를 환산을 해서 예. 작업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편하긴 한데 네. 엄밀히 따지면 정석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한 회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몇 번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 양과 다르게 끊어치기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못 쳐버리죠.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감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라는 기준으로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과메터로 갈 때도 있다는 거죠. 네. 이걸 활용한 예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교육청에서 이걸 활용해서 네. 하고 있다는 거죠. 사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달청에서 쓰는 납품할 때는 이게 이제 다 회로 가죠. 예. 또 이과메터 돼 있어요. 옛날 거. 옛날 거잖아요. 예, 옛날 거만 돼 있는데 그냥 거기는 품목 코드만 잡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쓰라는 건 없었거든요. 네. 표준 코드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작성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제로 교육청 거를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폼스는 사용자분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횟수라는 게 그냥 비율로 때려버리니까 그죠? 그럼 뭐 200m가 그러면 우리가 100, 뭐 200 200m 미만 그러면 n분의 1로 해버리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소량일 때 또 그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폼좀 채우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조정하는 개수들이 뭐냐면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이런 경우가 있겠죠. 환경이 작업 환경이 그래서 매트 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은 양호라고 보는 거죠. 펌프차가 아주 협소해서 못 들어간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매우 불량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격악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 보통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을 뽑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 같은 경우는 옹벽, 줄기초, 슬라브 없는 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 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이란 거죠. 이런 경우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량으로 본다는 거죠. 매우 불량은 이게 절토라든가 성토 부위에 보면은 이게 집안이 뭐랄까요?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펌프카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매우 불량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이게 어느 부위에 딱 들어간 건지 잠깐 보여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산근을 가봐야 되겠죠, 그때는. 산근을 가서 우리가 저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위에 정의를 내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지금 믹서 트럭의 입지 조건은 보통을 적용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타설량은 99 이과메타 기준으로 잡았고요. 아마 이게 99면은 시간당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기존 시간은 슬럼프 8에서 12자로 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펌프차의 이동 횟수는 이제 제자리에서 했을 때고요. 만약에 이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수량을 바꿔주면 돼요. 만약에 같은 양인데 한 번 옮긴다 이거예요. 펌프차를. 그럼 이동하는데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산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유형의 이제 양호일 경우는 1, 보통일 때는 1.2, 불량일 때는 1.4로 하고 매불량일 때는 4로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양호 기준으로 돼 있어요. 1.0. 예. 그럼 여기는 보통으로 안 돼 있네요. 예. 그럼 양호 보통이다 그러면 만약에 1.2였죠. 1.2로 네. 정정을 하면 돼요. 예. 여기를 1.2로 정정을 하고 네. 다시 내역단과 일괄 계산을 해주거나 F7을 누르면 재계산이 되거든요. 엔터 치고 F7을 누르면 금액이 바뀌죠. 그래서 금액이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금액이 올라가죠. 왜 제가 1.1로 바꿨어요. 양호에서 이제 어렵게 좀 간 네. 거죠, 보통으로. 그럼 0으로 다시 바꾸면 F7을 누르면 이때 여기로 보세요. 네. 금액이 떨어졌죠. 150에서 130으로 줄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식이 네. 있는 부분을 읽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 주석으로 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과 아까 표준품세에 있는 내용을 봐가면서 예. 뭐 우리가 이걸 다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모르니까 예. 잘못하면 에러 나잖아요. 예. 이런 거 아까 1.0을 1.2로 바꾼다든지 예.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하고 양호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분들이 보통 양호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폼셈 분이 틀리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좀 사용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요. 제가 원래 이제 제 경우를 보면 네. 산근 나오면 네. 솔직히 쳐다도 안 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제가 이제 이거 에스코스 TV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배우거든요. 열심히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산근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산근 자체를 서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아까 그 보통에서 양호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석 내용을 읽어봐서 예. 수량 바꿔주면 바뀐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척산 프로그램의 원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이제 사용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군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걸 읽어보시면 그 조건문이 예제가 어떤 만들어진 엑스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예제잖아요. 그 예제를 응용하면 내가 더 많은 경우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 경우수를 다 모든 걸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자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이 작업 조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럴 때 바꿔 써야 된다는 거죠. 원리만 알면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개념 없는 분들은 막 갖다 뺏겨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가서 실제 예산을 했더니 예산이 너무 짜게 나와버리면 예산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 보셔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엑스코스트 갖다 썼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엑스코스트에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작업 조건을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품셈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예, 예. 다른 항목을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면은 네. 또 뭐가 있죠? 콘크리트는 이제 그렇게 가고, 예. 그 철근 가공 조립 있잖아요. 예. 보면 항상 철근 가공 조립이 굉장히 현실보다 높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내용을 알아야지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품질을. 예. 지금 현장 가공 조립인데 이건 토목용이네요. 토목용은 넘어가고요. 여기 있네요. 건축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현장하고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현장일 때는 현장에서 직접 뭐랄까요? 가공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가공을 하고 또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조립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가공해서 현장으로 운송한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또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게 공장 가공, 현장 조립이 되지는 않아요. 100%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공장 가공이 얼마, 섞어서 예, 섞어서 가는 경우도 현장 있죠. 가공이 또 얼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구분하기 힘드니까 다 현장이거나 다 공장이거나 그렇게 그렇죠. 해버리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과 조립으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공은 철근공이 얼마인데 지금 톤수가 1톤 기준이죠. 1톤당 1.24 이게 보통일 때죠. 그 다음에 복잡일 때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간단이라는 건 여기는 없네요. 간단은 아마 토목에서만 쓰나요? 없어졌나 봐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토목 있나 볼게요. 토목에 있네요. 간단이라는 건 토목에 있고요. 토목 건축에서는 간단이라는 걸 안 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간단이라는 거는 토목용에서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건축에서는요 보통과 복잡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4, 0. 여기 4원 돼 있죠. 들어가서 볼게요 이제. 조건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 이 조건이라는 거죠. 높이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수직 7m 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 계산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아마 여기 엑스코스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까지 가시면 철근, 철근. 아까 철근 현장 가공 조립이 지금 토목용이 여기 있죠. 간단, 간단이 있고 보통이 있고 복잡이 있고요. 간단한 경우는 이 품수가 여기 나와 있죠. 1.071, 0.35. 이게 맞는가, 푼셈과 맞는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어느 하나가 틀리면 정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 있고요. 복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복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응용들일 거예요, 아마. 응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7m라는 수직고를 줬잖아요. 그래서 7m 미만인 경우에, 이게 보통이잖아요. 보통이지만 7m 미만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수를 넣어줬고, 7m가 넘어간 경우는 아까 뭐라 했죠?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7m 미만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게 소형 구조물이 추가되어 있고요. 소형 구조물. 그죠? 철근 현장 가공 조립인데, 이걸 이제, 소형 구조물을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된다고, 소형 구조물은. 그럼 아까 그 맨 위에서 네. 이게 철근 맨 위에 줄 보면 철근 현장, 예. 보통 가공. 예. 그러니까 현장 가공이란 얘기네요. 가공만 있는 거죠, 저거는. 조립까지 들어간 건가요? 위에 건 가공이고요. 네. 밑에는 가공 및 조립이고요. 가공과 조립이 같이 있는 거는 아래 걸로 봐야 되네요. 예, 이걸 보셔야 되죠. 그럼 그 밑에 줄 보니까 이제 또 조립만 또 따로 있네요. 조립만 따로. 또 가공만 따로. 네.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공장 가공이면 예. 현장 조립. 예. 요 세 번째 있는 그죠? 그렇죠. 세 번째 있는 보통 조립을 가면 되고. 예, 예. 공장 가공이 아니고 현장 가공이면 예. 두 번째 줄 예. 가공 및 조립을 보면 되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공장 가공 및 조립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러면 철근을 공장에서 가공을 해요. 그것도
가공에도 보통과 복잡이 있고요. 네. 조립에도 보통과 복잡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철근 가공 조립, 철근을 공장에서 가공해서 현장 조립하다. 이렇게 용어가 실제 쓰는 사람들하고 용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써버려요. 철근 가공 조립. 뭐 공장이냐 현장 구분 안 해버리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민간공사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의 사전이기 때문에 네.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지 나중에 찾아서 사용자분들이 이름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스 압접이라고 또 있죠. 이제 현장에서 가스 압접을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철근의 기계적 이음. 커플링을, 여기는 커플링 기준이 아닌가 보네. 화약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이 나오죠. 철근 들어가면 이제 거푸집이 나오는데, 거푸집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이, 유로폼이 제일 많이 쓰이죠. 예,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거푸집이. 자, 거푸집인데 첫 번째가 합판 거푸집이죠. 그래서 합판 거푸집도 뭐 1회, 2회, 2회, 3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이 회라는 개념은 거푸집의 어떤 뭐랄까요? 사용 횟수잖아요. 횟수마다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 합판을. 그래서 이 뭐랄까 품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3회라고 하면 3번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예. 정도로 이해를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3회도 있고 4회도 6회까지 가잖아요. 합판 거집 아마 6회까지 나와 있는 거 보통 알고 있거든요. 6회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1회, 2회는 재물치장 같은 경우죠. 그래서 면이 아주 깨끗하게 한 방에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경우 쓰고요. 2회 같은 경우는 뭐 T형고, 난가, 복잡한 구조 이런 경우는 2회로 보는 거고요. 3회 같은 경우는 뭐 교각이라든가 파라페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물을 3회로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 보호 기둥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호 기둥은 3회로 한다는 거고요. 4회 기준이 나와 있네요. 4회는 측구, 수로 이렇게 땅에 묻어버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4회 이상으로 보는 거죠. 슬라브는 4회네요. 예. 근데 이제 가끔씩 뭐 기초 같은 경우, 기초 벽의 이 측면에 이 부분을 뭘로 보냐 이거죠. 6회로 보신 분도 있고 4회로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의 기초잖아 이거는. 그죠? 간단한 구조물, 벽체 구조, 간단한 벽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4회로 많이 본다고 하죠. 지하 구조물에서 4회로 어떤 경우는 6회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회로 해달라 하는 경우 있고, 이 자체를 아예 유로폼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구분하기 나름이니까 좀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보시고 응용하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줌이 안 되네. 잠깐만요. 합판 거푸집, 이제 이건 기본 자재인데 자재를 미리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1회, 2회, 3회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솔료를 적용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갖다 쓰기만 하면 조합해서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 이 자재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인력이에요. 이제 인력. 그래서 합판 거푸집을 투입하는 인력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재치장일 경우는 1회 나와 있잖아요. 재치장은 1회 기준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회 기준. 그러니까 1회, 2회를 구분해 놨죠. 재치장은 1회에서 2회까지 한다고 돼 있죠.
한 항목에 대해서 이 예. 수량 있잖아요. 예. 뭐 형틀목금, 보통임금, 예. 이 품셈하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치장 잘 안 쓰니까 3회가 됐든 유로품이 됐든 예. 하나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으로 잠깐만요. 자, 보통으로 볼게요. 자, 합판거푸집 보통 7m까지죠. 네. 그래서 보시면 7m까지. 합판거푸집 인력, 설치해체 인력. 그래서 형태목공이 보통일 때 0.11이고 예. 보통 0.13이에요. 그러면 0.11, 0.13. 네, 이걸 가서 볼게요. 보통일 때 0.11, 0.03. 0.11, 0.03. 예, 0.11, 0.3을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도표상에 있는 숫자와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네요. 예. 특별히 뭐 가산해야 된다는 뭔가 근거가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뭐 인력품의 10%까지 이게 아까 그 뭐 예. 솔료 있는 그런 거죠. 예. 솔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예. 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솔료라는 게 어렵거든요. 개념 잡기가.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걸 보시라 이거죠. 공면 및 특수 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이런 걸 잘 읽어보시라 이거죠. 공면품, 원형품. 예. 이런 것들은 품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견적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응용해서 하신 분도 있고 이대가로.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 가산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거푸집도 특수 제작이 된 경우도 많거든요. 거푸집 자체가 특수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들은 별도로 계산하라 이거죠. 이제 여기 복잡한 걸 갖다가 이걸 좀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홈셈이 예산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수한 구조물인데 네. 한옥 구조물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합판 거푸집으로 잡았어요. 일반적인 거? 네. 그럼 안 되죠. 그랬더니 당연히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을 다 이게 뭐죠? 단청 모양을 갖다 콘크리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합판 거푸집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특수한 경우는 별도로 계산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본품에는 청소 박리제 발음 및 보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박리제 같은 경우는 박리제 재료만 넣으면 되겠죠. 인력은 돼 있으니까. 예, 인력은 돼 있으니까 박리제가 빠져 있으면 이 박리제 재료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덩바리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덩바리는 우리가 보통 따로 계산하잖아요. 가설 쪽에서 따로 산출하죠. 예, 그래서 덩바리가 여기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포함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거푸집도 쓰긴 하는데 건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측구, 기초, 수로, 옹벽, 교대, 그 다음에 호환, 형교, 곡면 거푸집 등에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면 거푸집 만들 때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잖아요. 철판으로도. 그래서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로폼 넘어가겠습니다. 유로폼은 유로폼이 지금 사용 횟수가 있는데 패널류는 12회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 드랍헤드, 강간 파이프, 후크, 클램프 이런 것들은 25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5회 사용에 하고도 잔존율이 10% 남네. 그래서 25회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판 거푸집 이 뭐죠? 유로폼이라는 게 몇 회냐 보면 12회 기준이라는 거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패널이 12회를 쓰니까. 그래서 유로폼은 12회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유로폼도 반 영구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작업량이 많을 때는 중간에 손실이 좀 발생하겠죠. 만약에 그 기간이 짧게 되면 상관없는데, 물론 임대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임대로 보통 다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가격으로 할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임대가로 넣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직접 신재를 가지고 손료를 계산하신 분도 있고, 네. 임대 가격이 있죠. 네. 임대 가격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아주 편하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 수량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 재료 수량을 넣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폼쌤 책 보고, 물가 정보 찾아가지고 가격 넣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세팅된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유로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유로폼에 가시면, 설치 해체해 보면 재료비와 인건비 두 개 리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들어가시면 재료비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1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한 게 있어요. 위에는 10제곱미터, 폼셈에는 10제곱미터가 돼 있는데, 폼셈 책에는, 근데 저기 1제곱미터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0.089, 0.003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겉부집과 이 재료는 손료를 적용했겠죠. 그럼 이것도 품셈에 있는 내용들인가요? 예, 폼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거죠. 건설 겉부집이나 이 부분들은 12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를 가지고 12를 나눴겠죠. 12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2대 기준으로 전부 2대 기준이 있네. 12회를 사용하면 네. 그 손료가 그만큼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0.089 위에 이거밖에 안 들어가냐? 우리 가설공사하고 똑같잖아요. 손율. 네, 손율 손율 계산하시는 개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5회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이 부재료들은 25회를 쓸 수 있으니까 25회 기준으로 25로 나눈 거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와 그럼 인건비는 간단하겠죠. 인건비는 이제 작업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간단일 때, 보통일 때, 복잡일 때. 이것도 다 품셈에 있는 항목들이죠. 선생님 볼까요 이제? 네. 자, 이 재료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제곱미터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환산한 거죠. 그래서 재료 양에 대해서는 재료 할증비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자, 손율을 다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양이 손율을 계산한 수량이라는 거죠. 반영된 수량. 예, 반영된 수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모 재료 및 잡재료, 박리재 이런 것들은 5%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박리재 같은 거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넣는 것 같아요. 아이템으로 넣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손율로 해서 넣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봐야 되는데, 인건비 여기 나왔잖아요. 설치 해체인데, 밑에 기준이 나왔어요. 7m까지예요. 높이가 7m까지. 네. 그럼 7m까지의 높이에서는 이 단가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잡일 때는 0.14, 보통일 때는 0.1, 0.3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게 맞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일 때는 0.1이죠. 보통일 때 가볼까요? 보통. 자, 0.1에 0.03이죠. 수량이 딱딱 떨어지네요. 네. 그래도 공구선료도 3% 넣고요. 그래서 공구선료 들어가 있고요. 공구선료는 여기 별도로 계산하죠. 그래서 간단, 보통, 복잡으로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7m가 넘어간 경우는 이제 네.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7m가 여기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왔네요. 자,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3m, 그러니까 매 3m마다 증가할 때마다 10%씩을 가산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0% 가산된 게 바로 밑에가 나와 있어요. 7m에서 10m까지는 가산을 밑에 노임 할증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 엑스코스에 다 있네요. 네.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폼셈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잖아요. 네. 그냥 하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나 네. 한 번씩 폼셈 책을 보기 때문에 네. 자주 보는 게 아니죠. 한번 세팅 딱 해놓고 네. 그러려고 프로그램 쓰는 거죠. 편하게 프로그램 쓰면.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문양 겉부집 이렇게 있지만 문양 겉부집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랄까요?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게 다 있다는 거죠. 여기도 문양에서 문양 재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팅돼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품샘을 보니까 이제 알폼 요새 많이 돼 있는 예, 알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예, 뭐 갱폼도 있어요. 예, 예전에는 알폼 이런 게 없었는데 예. 하도 요새 많이 쓰니까 예. 표준 품샘에도 이제 이게 탑재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엑스코스트에 다 들어있죠. 근데 제가 갱폼 재료비는 못 구했어요. 그래서 재료비 별도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갱폼 설치 해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재료비는 아마 이 유상 어떤 재료가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갱폼 제작비, 갱폼 제작비가 매번 틀려요. 네, 그렇죠? 다 다르죠. 네, 제작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갱폼이라는 거는 면적당으로 계산하기 참 어렵고 한 번에 그 제작하는 폼으로 해가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갱폼은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견적을 받아야 될 거야 아마. 갱폼 제작은 보통 견적을 받게 되죠. 갱폼 제작이 아닌 경우에 이제 예. 나머지 예. 설치, 예. 뭐 인양, 해체 이런 건 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예. 특이한 경우만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 예. 반영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런 내용이네요. 네. 자, 질문 하나 올라왔네. 용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 예, 이게 이제 엑스코스트 사용 기능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단가 산출, 엑스코스트에서요? 네, 단가 산출 항목 중에서 단산. 예, 개 꺾인 가로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개가 여러 개인 경우 네. 나중에 합계 이게 꺾인 가로가 2개, 네. 합계가 빠져도 내역서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네. 이게 합계를 넣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내도 총계는 만들어지긴 해요. 안내도 꺾인 거를 안 넣어도 예를 들어서 꺾인 가로가 뭐냐면요, 우리가 폼샘을 1위대가처럼 1위대가는 각 품목을 더하면 자동으로 집계가 되죠.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보면서. 그래서 자, 이게 상근 내용인가요? 예, 상근이죠. 상근. 상근에서 네. 이렇게 지금 누르고요. 지금 여기 소개가 나와 있죠. 소개. 네. 꺾인 가로 하나. 네, 소개를 지워도 이거 없어도 합계를 내줘요. 자동으로 총계를 내줘요. 근데 네. 내가 굳이 여기다가 총계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꺾인 가를 2개를 넣으면 네.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소계, 중계, 총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소계 합계라고 그러죠. 소계 합계 총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주석을 안 적어도 계산은 나오잖아요. 계산값은 나와요. 네. 계산값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주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합계 이렇게 넣어주고 주석 닫고, 주석은 그냥 표현만 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으면 F9번 누르고요. 한 개를 더 이렇게 3개를 넣으면 총계가 만들어져요. 총계. 3개도 돼요? 네, 총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총계는 이 꺾인 가로 2개끼리 합산하는 거겠죠. 꺾인 가로 2개끼리 합산하는 게 총계가 되는 거고요. 꺾인 가로 하나끼리 합산하는 건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총계 같은 거 안 넣어도 자동으로 집계가 나와요. 그래서 총계나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꺾인 가로 하나만 있어도 알아서 다 합계를 내주고. 예. 그러니까 그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계산에서 합산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합계는 나온다는 거죠. 자동 총계는 나온다는 거죠. 꺾인 거를 2개 안 써주셔도 돼요. 소개로만 만드셔도 돼요. 이게 그 질문이었네요. 네. 상근 내용이라서. 네, 책에서는 그 매뉴얼에서는 그 총계는 3개, 합계는 2개, 소계는 1개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소계 정도만 충분합니다. 소개만 돼도 알아서 합계나 총계를 내준다. 예, 총계를 만들어줘요. 맨 끝에다가. 이게 소계가 중복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죠. 이 소계가 있고 합계가 있을 때 이게 막 소계도 되고 합계도 되고 2개가 중복돼서 계산은 그렇게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총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1위대가 내에서도 우리 1위대가에 가시면요,
이리데카에 가시면 이리데카도 밑에다가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소개 지정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소개 지정 어디지? 소개. 자 여기 보세요. 중복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내역 이리데카도 중간에 이 두 개 합쳐서 노무비만 얼마. 소개. 그 다음에 권구설료만 총 얼마. 소개가 얼마. 음. 그럼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개가 있으면 개가 있겠죠. 아 여기는 개가 없구나. 아, 여기서는 합계는 없네요. 내역서는 개가 없네. 소개까지만. 이 소개는 계산에 영향을 안 미쳐요. 아. 펴기만 해줘요. 아.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죠. 실제 계산은 각각 항목별로 네. 계산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쓰는 의미가 있겠죠. 안 그러면 저 엑셀처럼 일일이 소개를 더 해줘야 되니까 3근에서도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계산의 값이 총계는 영향을 안 미쳐요. 이제 산근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낯설어요. 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네. 산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의 예. 레미콘 철근 거푸집에 대한 네. 이리데카 구성이 네. 표준품셈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고 네. 그게 엑스코스트 자원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공종을 갖고 예. 또 이제 또 하셔야 있-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죠? 이제 1시간에 항공용씩 나가겠습니다. 대략 한 7월 말까지 예. 자, 신 버전이 출시되는 그날까지 예. 저희는 표준품셈 해설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